특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이전에 일반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입법이라고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추가로 들어간 4가지 거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전세를 체결할 때는 선순위 조세, 그리고 선순위 은행 채권, 그리고 선순위 전세금에 대한 3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그동안은 안 알려준 거죠. 집주인들이. 특히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는. 왜냐면 안 알려줘야 내가 더 많이 받을까요? 세입자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올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순위 보증금을 다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 안 하면 법률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조세도 하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집주인이 귀찮으면 내가 동의해 줄 테니까 동사무소 가서 띄워봐. 동의해 줄 테니까 세무서 가서 띄워봐. 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좀 번거롭지만 그때는 그럼 동의서 받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순위 보증금하고 은행의 선순위 은행 채권은 등기부에서 확인 가능하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있는 선순위 은행 채권, 그 다음에 다가구 원룸일 때 선순위 전세금, 그 다음에 선순위 조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임대차 계약 시에 다 확인이 되겠죠. 선순위 채권 등이. 근데 예를 들어 6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내가 6월 10일 날 바로 입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달 뒤에 입주하잖아요. 이런저런 사정 뭐 조율하고 이사일자 조율하고 이래야니까. 그럼 이제 그 한 달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미납국세지방세 연락건의에서 만약에 전세 보증금, 전세금뿐만 아니라 보증금 월세 포함해서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개시 이렇게 입주하기 전까지 뛰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고 사는 사이 아니에요. 다 확인해봐야 돼.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하니까. 특히 다가구 원룸. 혹시라도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그러면 또 그것도 꼭 빼봐야 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붙었는지. 이제 세 번째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건데 전세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부터 6개월 경과 후 1억 원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 올해 9월 29일부터는 이제 공개한다. 막 주장한 거죠. 피해자들이 이 나쁜 임대인 공개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절차는 위반함 플러스 이제 등록 말소 시부터 6개월이라는 또 이상한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갚아라. 약간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명의 희생자 중에 쭉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4분이 민간 등록 임대주택이었어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4분이 민간 임대주택이었는데 전세금 보증 가입 의무에 대해서 아무 도움을 못 받았죠. 아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금은 올해 6월 1일부터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겠고, 그래서 올해 6월 1일부터는 등록 임대주택이다 라고 하면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이 가입됐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꼭 가입 증서를 봐야 돼요. 믿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증거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 사실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항상 그거거든요. 주장과 증거가 맞는지. 근데 이제 보통 세입자도 이제 그런 세상이 온 거죠. 다 확인해 보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세 사기가 작년부터 막 터지면서 지금 법이 크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그다음에 미납 국세 지방세 연락권, 그다음에 전세금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사업자 공개, 전세금 보증 가입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는 4가지 법률이 크게 도입됐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좀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세사기 특별법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예방 대책이 아니라 특히 이제 미추홀구 사건이 워낙에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제 현행법으로 미추홀구 피해자들을 구제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했고요. 2년 한시법입니다.
2년간만 시행을 하는 거죠. 2021년 8월 달부터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2022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게 한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전반기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 2025년 5월 31일까지 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 싶으면 일단 2년 내에만 뭔가 하시면 됩니다. 뭐 급하게 할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급하게 하는 경우는 이제 미추홀구 후순위 같은 경우는 경매 절차에 의해서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후순위 세입자인 경우에는 빨리 신청을 해야죠. 빨리 신청을 해서 경매 중지 신청을 넣어야 돼요. 큰 절차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피해자 신청을. 본인이 안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서 접수해서 조사를 해서 넘기죠. 그러면 이제 그 건축왕 피해자인 경우는 얼추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옵니다. 그럼 이제 국토부에서 그 전세자기 피해자 지원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피해자 결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딱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제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로서 인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이의 신청을 해서 뭐 또 재심의를 거치고 또 여기서도 기각되면 또 이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건축왕 그리고 빌라왕 피해자들 그 타겟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건축왕 피해자하고 빌라왕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이 되게 쉬울 건데 건축왕과 빌라왕 피해자들이 아닌 분들은 본인이 좀 내가 전세사기 피해 당했으면 입증해야 하는 약간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절차는 이렇다는 거. 이게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고요.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있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인터넷에 여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신 다음에 그 법령에 들어가서 별지 1호 서식에 하면 신청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전세 피해자 요건인데 제2조 4호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세 피해자 등이 중요하죠. 등이라는 거는 전세 피해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조, 2조 4호, 감옥, 전세 사기 피해자, 남옥, 다목이 있는데 남옥 같은 경우는 지금 2호가 빠져 있고요. 다목 같은 경우는 1호, 3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옥 같은 경우는 조세한 분이 필요한 피해자분들. 그다음에 다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신탁 전세 사기 해당하는 분들. 이분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지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감옥, 남옥, 다목. 그러니까 감옥은 모든 피해 지원 다 받는 거고, 남옥은 조세 안분만 지원받는 거고, 다목 피해자는 금융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건축왕하고 빌라왕은 감옥 전세 사기 피해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신탁 전세 사기는 다목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다가구 원룸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원룸은 그 우선 매입금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 1순위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조금 다르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금융 지원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여기 제2조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4호 감옥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배양력 플러스 확정일자, 그쵸? 만약 집을 나가게 됐으면 일자권 등기해야 한다는 거. 근데 대부분은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 한도 3억 원 이하일 것.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건축왕이나 빌라왕 보면 건축왕 피해 사건은 평균 한 8천만 원, 빌라왕은 한 2억에서 3억 이제 이쪽인데 빌라왕은 선순위라 쫓겨나진 않고 그래서 1, 2호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3호에 이제 피해 발생 예상인데 3호하고 4호, 그러니까 건축왕과 빌라왕 같은 경우는 3호, 4호도 좀 입증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건축왕과 빌라왕 피해자가 아닌 분들은
3호하고 4호에서 좀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뭐 본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시청했다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 세입자가 집행 권한이라는 게 판결문이거든요. 돈을 안 주고 있다. 그래서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전세금에 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이런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네 번째인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 이거는 제가 그냥 쉽게 이해시키려고 제가 목차를 넣은 겁니다. 이건 법령이 없어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넣은 겁니다. 근데 반환하지 않을 의도 예시로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이건 건축왕과 빌라왕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기망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기 기망이. 그 다음에 뭐 바지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라는 거는 바지 임대인에 대한 주택 양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이 빌라왕 전형적으로 빌라왕. 그래서 이렇게 의심되면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인정이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정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은 건축왕과 빌라왕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되고 다른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조 1항 이건 이제 제3조 1항에 나와 있는 1호, 2호, 3호, 4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단서에 이게 조금 중요한데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얘는 제1호 확정일자. 왜냐하면 경매 절차가 끝났으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고 3호가 피해 발생 예상. 이미 피해가 발생한 거죠. 공매 절차 끝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요건 제외하고 1호, 3호 요건 제외하면 2호하고 4호만 맞네요. 보증금 한도하고 그 전세 사기를 당했을 뭐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경매 절차가 완료돼서 쫓겨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대해서 한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을 시행을 했는데 쫓겨났다. 그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게 그 경매 중지 신청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 시행 후에. 왜냐하면 국가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그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보호를 안 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쫓겨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쫓겨난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겠다. 근데 이 법 시행된 6월 1일 이후에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집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됐다거나 그러면 바로 중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 오나 보네요. 그 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자 적용 대상 제외 3조 2항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해요. 전세금을 전액 반환했다거나 그 다음에 전세금이 아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 한도로 내려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 현행법에 따라서 전세금을 모두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거나 법률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요건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특히 이제 1번, 2번, 3번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이 다수의 임차인 이게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근데 저는 직접 들은 바는 없는데 뭐 국토교통부에서 2인 이상이면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설이라서. 그래서 다수의 임차인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뭔가 건축왕, 빌라왕 피해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라고 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고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1호부터 4호까지 다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 등이라고 하면 아까 남호, 담호 이제 이런 피해자로 인정됐을 때 방안인데 전세사기 피해자 가목입니다. 가목 1, 2, 3, 4, 5 다 갖춰진 피해자랑 피해자 등 이게 달라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경매 절차. 국가가 세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뭐라고 하게? 공매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세금을 회수하게 한 절차는 공매 절차,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게 한 절차는 경매 절차. 전세금, 세입자가 전세금을 회수하게 한 절차는 경매 절차.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어요. 쫓겨나지 않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쫓겨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나는 멀쩡하게 살고 싶은데 또 국가가 먼저 경매 신청을 또 할 수도 있죠. 공매 신청을 할 수도 있죠. 그때는 일단은 피해 회복이 되기 전이니까 이 경매 절차 유예 정지 또는 이 압류주택 매각 유예 정지 신청해라.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누가 안 해줍니다. 항상 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러면 기간은 1년 이내 정도는 유예해준다. 그 사이에 경제적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피해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 혹시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경매가 훅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조금 말씀드려야겠네요. 경매 절차도 아까 말씀드렸나요? 경매 절차, 법률가들이 경매 절차 중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참 4월달에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경매 절차가 중단됐잖아요. 그럼 법률가들이 경매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매 절차는 순전히 채권자의 자기 자금 회수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중단 신청을 해야 돼요. 채권자가 중단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안 돼요. 근데 미추홀구 피해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이 갑자기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매 신청 중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했지. 저는 대변인이니까 받아들일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 분이 돌아가시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항상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방법은 찾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법까지 만들어지잖아요. 법까지. 전세적인 피해가 극심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경매 절차 중단 방안은 마련이 됐고요. 두 번째 이제 우선 매수권. 우선 매수권은 현재 이제 피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절차 또는 공매 절차에 넘겨질 경우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그러니까 집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근데 경매 절차, 공매 절차를 별로 안 해보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해본 선수들 아니면 쉽지 않아요.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매 및 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신청을 해라.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 신청을 하면 허그가 이렇게 해서 도와준다. 수수료 70% 지원하니까 30%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제가 경매 및 공매 절차를 많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왜냐하면 저는 세입자 쪽이라 별로 안 해요. 제가 집주인 쪽이었으면 막 했을 텐데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거 부탁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임대인에 대한 조세 채권 안분,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왕 선순위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그 조세 채권이 너무 많아서 경매 절차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를 안분하게끔 하는 거죠. 전세 사기 피해자 그러니까 안분. 제 2조 4호 남옥에 따른 피해자는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이 넘더라도 이 조세 채권은 안분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5억이 넘는 피해자가 있는 거죠. 남옥이 그거거든요. 보증금 요건을 빼는 거.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내 집을 만드는 거, 자가주택을 만드는 거.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전세대출 채무가 많다. 많은데 소득이 많지 않다. 만약의 경우는 또 집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지 않다.
이제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공공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공 매입 절차는 공공주택 사업자 전세자기 피해 주택에 대한 매입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처리 지침이.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 우선 매수권을 공공주택 사업자, 지금 뭐 사실상 LH공사가 우선 매수할 것 같아요. LH공사한테 이 집을 내가 못 사니까 LH공사에서 좀 사달라라고 사전 협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LH공사에서 이 주택이 괜찮은 집인지, 뭐 수리한 데는 없는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를 검토해보고 매입 가능 여부를 회신을 하죠. 그러면 전세계 사기 피해자는 매입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달라. 하면 우선 만약에 매입 요청을 하는 순간 우선 매수권 행사는 LH 공사 쪽에 넘어가는 거죠.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넘어가면 LH 공사가 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LH 공사가 이걸 주택을 사면 그 집을 이제 그 전세자기 피해자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임대 조건이 중요하잖아. 임대를 주는데 막 비싸게 줘. 시세보다 막 더 비싸게. 그럼 당연히 살 수가 없죠. 그게 임대 조건은 우선 입주 임대기간 6년 동안은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하니까 시세 대비 한 70%만큼은 월세를 적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세대출 채무가 많으면 저는 이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세대출 채무가 많은데 또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는 저는 올바른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6년이 지났어. 6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무주택 구성원인 전세 사기 피해자다. 그러니까 무주택이다. 집이 없다. 그런 경우는 시세 대비 50% 이내에서 또 최대 14년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시세 50% 이내에서 20년 사니까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 주택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건물 관리를 그 가해자 측 그쪽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건물 관리비 어떻게 쓸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피해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든 아니면 이제 공공 매입으로 들어가든 그건 이제 각자의 경제적 선택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집에서 사는 거를 가정을 하려면 최소한 우선 매수권 행사한 사람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구분 소유자가 과반수는 넘겨야 합니다. 과반수가 넘기면 관리업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업체 만약 과반수가 안 넘기면 계속 막 소송해야 돼요. 그거 너무 피곤해요. 제가 또 그쪽 아파트 분쟁 또 하거든. 그거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획을 해서 과반수로 우선 매수권을 할 수 있는지. 근데 딱 그 집을 보니까 과반수 우선 매수권을 못 할 것 같아. 그때는 과감하게 매입인대로 돌려야 돼. 그거 과반수 확보 못하면 그 집 그 관리권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추홀구 피해 주택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업무처리 지침 이 4조에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이라는 게 조금 추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매입 요청을 했는데 LH공사가 사정상 매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집값이 너무 비싸다든지 아니면 집이 너무 뭐 부실하다든지 그러면 안 삽니다. 공공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우선 매수권 양도를 위한. 근데 이것도 그냥 놓친 거죠. 절차를. 그 다음에 이미 쫓겨나신 분, 경매 절차가 완료돼서 이미 쫓겨나신 분.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뭐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우선 공급 또는 긴급 주거 지원도 가능하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쫓겨나신 분들 한해서 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또는 긴급 주거 지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선 매수권 행사, 공공 매입에 의해서 세 번째 금융 지원인데 금융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또는 4호 다목은 전형적인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 지원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전세 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그 피해 주택에 한정하진 않아요.
피해주택에 한정하지는 않고 다른 주택을 사더라도 그러니까 피해주택을 경납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얼추 봤더니 소득 한도에 7천만 원 이하면 이 금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금리는 30년에 이 금리면 이건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근데 이제 맞벌이여서 만약에 이 소득 기준을 넘는다, 그럼 이제 이 금리로 가야 할 텐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고령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전 지구촌 경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과연 이 금리가 좋을 금리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금리는 확실히 좋다. 만약에 이 조건에 해당되면 7천만 원 이하, 자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데 4억 원 이하 대출 받는다. 그러면 저는 이걸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도움된다. 실질적으로 도움된다.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은 2억 4천만 원 한도에서 1.2에서 2.1%에서 전세 자금 대출 해준다고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이 좀 저항감이 많아요.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전세 대출 저항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자산 여건 불문,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많거나 불문하고 최장 10년간 4,800만 원. 인천 기준입니다. 인천 기준. 서울은 달라져요. 인천 기준으로 4,800만 원까지 무이자 전세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전세에 한정하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보증금, 보증부 월세에 보증금으로도 쓰면 괜찮죠. 4,800만 원 그냥 보증금으로 내는 거에서 10년간 그냥 월세는 이제 조금 내면 도움이 되니까 매입임대 보증금으로도 써도 되죠. 그럼 실질적 이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거는 보증부 월세로도 쓰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긴급 복지 지원이라고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소득이 많지가 않다, 소득이 많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긴급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뭐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정말 소득이 안 좋은 분들에 한해서 나온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면 제가 알기로는 월소득 156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만 아마 지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금과 함께 저희가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 여기도 전세대출 받았지만 여기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 여기도 대출 받았거든요. 근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전세대출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자 같은 거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안 내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는 신용불량자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신용불량자가 안 되기 때문에 신규 구입이나 전세대금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제 각자 선택인데 기존의 전세대출 전세금 7,800만 원 중에 전세금이 6천만 원이었던 분이 최근에 회생 절차를 통해서 3년간 3,700만 원을 원금만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이거가 좋을지는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셔라. 근데 현행법상 이렇다. 저는 저 같으면 그냥 딱 이렇게 절반 정도 후려치는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회생 절차로 들어가면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갚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답답한 거죠. 나는 전세자기 피해자인데 내가 전세대출금을 내가 왜 갖고 있지? 이런 약간 감정적인 거부감이 생기죠.